네, 끝장 전략 시간입니다. 매주 목요일 날 함께 하시는 분이죠. A1 리서치의 조일규 대표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아, 일주일 빨리 가네요. 네. 이게 참 시장도 선수를 알아보는 모양입니다. 왜요? 저는 지금 시장이 너무 급락을 해서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네. 아마 우리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요. 우리 대표님께서 보시는 9월장 스타트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난주에 비하면 훨씬 좋죠, 시장이. 그렇죠. 예, 뭐 이게 비교의 차원이니까요. 일단 9월장을 얘기할 때 제가 가장 먼저 보는 것들을 보면 이제 주말에 파월 의장의 잭슨홀 연설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불확실성 해소가 약간 됐다. 이거 많이 된 건 아니고 약간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되게 중요한 이슈를 하나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테이퍼링 이슈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힘의 축이 중앙은행에서 정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꾸 테이퍼링이 악재라고 그러는데 테이퍼링 악재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불확실성 해소예요. 그러니까 금리에 대한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제가 준비한 자료를 하나 보시면서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매입 축소의 시기와 속도는 금리 인상 시기와 관련된 직접적인 신호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은 별개다. 그러니까 우리가 테이퍼링 한다고 해서 금리 인상 할 수 있다, 빨리 할 수 있다는 것들 생각하지 마라. 이 얘기하면서 시장이 안정권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최대 고용과 일치하고 인플레이션도 2% 도달하고 한동안 2%를 초과할 궤도에 도달할 때까지 현재 수준에서 금리 목표를 유지할 거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전에 연준에서 2% 올라가면 뭐 금리 온다라고 얘기했는데 작년에 잭슨으로 해서 목표 인플레이션 얘기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2% 된다고 함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금리는 이제 내년 하반기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테이퍼링은 불확실성 아니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델타 변이나 미국의 부채 협상 한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알려진 악재이긴 한데 제가 볼 때 이것도 이제 점점 영향력이 감소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박스권 이제 고점으로 빠르게 못 가고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형태의 흐름들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잭슨홀 연설에서 그러니까 시장에서 주는 메시지의 가장 키포인트다라고 보면 되겠죠. 네. 테이퍼링을 한다 그래서 반드시 금리 긴축이 아니다. 이 말씀이 귀에 금방 네. 들어옵니다. 네. 자, 그러면 9월 달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변수는 뭐가 있을까요? 근데요, 되게 재밌는 건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 제가 말을 좀 빨리 했더니만 사람들이 좀 어렵다라고 얘기해서 제가 최대한 천천히 근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중앙은행의 스탠스가 변화됐어요, 이제.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어제 ADP 민간 고용 지표 딱 발표가 됐는데 안 좋게 나오면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연준에서 돈을 풀어서 이제 다시 부양을 할 거야. 이렇게 해서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제 ADP 민간 고용 지표 안 좋게 나오니까 시장이 오늘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연준이 이제 계속 돈을 푸는 스탠스에서 돈을 이제 걷어들이는 스탠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는 경제 지표가 안 나오면 시장에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없다는 얘기죠. 반대로 이전하고는 달리. 근데 이제 보면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 보면 한번 제가 준비한 자료 한번 보시면서 얘기 드릴게요. 이게 ADP 경제 지표 어제 얘기했던 거. 그러니까 61만 정도 예상했는데 한 40만 정도 나왔잖아요. 어제. 그래서 이제 시장이 좀 떨어졌는데 한 3개월 전에도 이렇게 ADP는 민간 고용 지표니까 이거는 이제 완벽하지 않아요. 그때도 이게 어닝 쇼크 나왔다가 내일 발표되는 자, 다음 자료 한번 보시면 내일 발표되는 이제 전국고라고 얘기하는 비농업 고용 지수 이게 나옵니다. 여기서 굉장히 좋아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관공서까지 다 포함시키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좋아지면 또 시장에 올라갈 수 있죠. 근데 그다음에 금요일 날 나오는 밑에 이렇게 소비 지표인데 이것도 이제 내일 어떻게 발표되는지 잘 봐야 됩니다. 요 두 가지 좀 기억해 놓으시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일도 만약에 비농업 고용 지표가 안 좋으면 고용 지표가 안 좋은 거 아니냐. 그러면 연준에서 테이퍼링을 연기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전 노. 절대 그럴 일 없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정답을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지만 절대 그럴 일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벌써 완전 고용의 그러니까 이게 도착했다라고 얘기했고 이제 물가도 2% 올랐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테이퍼링을 갖고 연기하는 형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10월 달, 11월 달 테이퍼링 해요. 해도 시장에서는 영향력이 없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고용 지표가 계속 안 좋아지면 어떤 정책을 취하는가 하면 어제 보니까 케이트 실러 지수라고 주택 지수가 있는데 그게 마이너스 19%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매월 1,200억 달러에서 800억 달러는 국채 사고 MBS 400억 달러 사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150억 달러씩 줄여서 테이퍼링 하는 것 같으면
아 그러면 100억 달러 정도 줄여서 테이퍼링을 하겠다라고 해서 테이퍼링의 금액을 낮추지 테이퍼링의 시기를 연기하는 거 이제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잭슨홀 연설에서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파월 의장이 나도 연말에 하는 대다수의 의원들과 같은 편이다라는 언급이 분명히 있어요. 그 또 하나는 뭐냐면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더라면 지금 케이트 실러지스처럼 주택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MBS하고 그러니까 국채에 대한 비중을 MBS를 좀 더 많이 틀어내는 네. 그런 형태로 테이퍼링에 대해 양을 조절하지 절대 테이퍼링은 연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미국의 부채 한도가 지연되는 게 이게 이제 가장 큰 악재가 되는 거죠. 테이퍼링은 악재 아닙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통화 정책 쓰는 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잊어버리세요. 금리가 나올 때까지는. 그러니까 뭐 신문에서 뭐 나오든 말든 그냥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통화 정책은 이제 시장에 영향 미치는 거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미국의 부채 협상이 지연돼 버리면 이게 이제 문제예요. 왜냐하면 신용등급 강등의 우려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미국의 부채 한도가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정부에서 푸시를 못하니까. 그러겠죠. 마지막으로는 델타 변이의 사망률 추이가 중요합니다. 이건 제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왜냐하면 감염자 수가 올라가는 거는 소비 지표에 영향 안 미쳐요. 근데 사망자 수가 올라가면 소비 지표에 굉장히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변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앙은행의 테이퍼링 이제 변수 아닙니다. 네. 네. 자, 테이퍼링에 대한 불안 해소는 됐다. 그러나 아직도 잠재된 불안 요인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럴 때일수록 종목 전략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하반기 종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됩니까? 이제 종목 전략을 얘기하기 전에 어떤 섹터를 맞추는지 먼저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시장이 한번 이번 주 화요일 날인가 크게 한번 올라갔던 적이 있죠. 그랬죠. 근데 그때 보니까 막 모든 신문들이 테이퍼링에 대한 이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져서 뭐 그렇게 올라갔다 하는데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주말에 잭슨홀 연설 딱 하고 나서 그날 다음 날 우리 시장이 오전까지 계속 떨어졌었어요. 근데 언제 올라갔는가 하면 정부의 슈퍼 예산 발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중앙은행의 정책은 시장에 안 먹혀요. 정부의 정책이 먹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슈퍼 예산 발표할 때 한국판 뉴딜하고 환경 정책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포커스가 됐어요.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판 뉴딜하고 환경 정책 쪽을 여러분들이 계속 밀고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 섹터가 가장 핵심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대선 주자의 정책 이슈가 주목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10월달, 11월달 돼야 대선 주자가 결정되니까 좀 밀어놓고요. 그다음에 델타 변이 확산할 때 역트렌드 현상이 있어요.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요. 이번에 미국의 경제 지표를 딱 보니까요. 델타 변이가 굉장히 많이 확산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오프라인 소비 지표는 안 꺾여요. 근데 온라인 소비 지표가 확 꺾여버렸어요.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고 있다는 거죠. 백신을 맞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그러니까 컨택 산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 실정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이제는 언택트에서 컨택트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언택트가 굉장히 활발화되면 IT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죠. 근데 IT 중에서도 메모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 안 보세요? 언택이 만약에 이렇게 쭉 사라지고 컨택이 만약에 그러니까 선방을 하는 형태가 됐다 그러면 옛날에는 반도체 같은 경우가 공급이나 수급에 따라서 반도체 메모리 가격이 움직였지만 이제는 서버 업체들의 프라이싱 결정력이 커져버렸잖아요. 근데 만약에 언택이 떨어진다는 건 서버 업체들이 우리 언택 수요가 점점 줄면 나중에 살래. 그렇게 되죠. 그리고 가격을 낮추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나 이런 비메모리 업체는 뚝 떨어져서 한동안 반등하기 힘든 거예요. 반면에 소비 관련주가 올라온다는 거는 스마트폰, 부품주라든지 그다음에 컨택, 뭐 호텔, 항공, 여행 이런 쪽은 이제 오히려 올라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 보면 전부 다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데 위드 코로나가 지금 이런 지표 굉장히 형성될 수 있다. 그래서 두 가지 큰 흐름을 보면 한국에서 나오는 슈퍼 예산과 관련된 정책, 그 다음에 이제 10월달, 11월달에 미국 대선 유력 주자가 나오는 예산, 그리고 미국의 인프라 투자, 그러니까 부채 협상이 돼야 됩니다. 협상되고 3.5조 달러 인프라 투자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수혜 업종. 마지막으로 언택 아닙니다. 컨택 관련 경기 소비 관련주. 그러면 경기 회복 소비 관련주가 간다 그러면 시클 업종 중에 전통적인 제조업은 또 있잖아요. 경기 회복 중에 건설, 조선 뭐 이런 것도 있죠. 그건 또 안 되죠. 왜냐하면 제조업 지수가 꺾여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형태에 보면 섹터로 보면 정책 관련주, 경기 회복 소비 관련주 이런 게 두 가지 측면 말고 보이는 게 없다. 네. 예.
자, 대표님 말씀 중에서 제가 귀에 딱 들어오는 게 온라인 쇼핑은 줄고 오프라인 쇼핑은 소비가 좀 늘고 있다. 네. 자, 이러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종목군에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대표님이 눈여겨보시는 섹터 및 종목 한번 진단 부탁드립니다. 앞서도 얘기했잖아요.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무조건 오프라인 소비 쪽으로 가야 됩니다. 호텔, 여행, 그러니까 우리 유통도 있고요. 그러니까 소비를 많이 하는 쪽, 그러니까 온라인을 소비하는 쪽이 아닙니다. 직접 내가 체험을 하면서 소비하는 쪽을 무조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인프라 관련 투자를 굉장히 많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네이버에 치면 미국 인프라 관련주라고 하면 많이 나옵니다. 그런 종목들을 봐야 되는데 뭐 대표적으로 보면 현대일렉트릭 같은 그 종목도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슈퍼예산 얘기하면서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굉장히 많이 얘기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환경, 탄소 배출급. 그리고 수소경제. 그러니까 이런 쪽은 무조건 이제 정부에서 밀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남북경협. 이번에 시장 떨어질 때 남북경협 좀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이것도 이제 그 메모리 쪽보다는 비메모리, 삼성에서 투자를 하는 형태니까. 그리고 엔터주 이런 쪽을 이제 많이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금 장은 앞서 나왔던 이경수 연구원도 그런 얘기했지만 연말까지 쉽지 않은 장이에요. 박스권에 묶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장에 보통 이제 우리 아마추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장에 막 이 종목도 사고 저 종목 사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힘이 다 빠져요. 근데 이런 장에는 섹터를 딱 좁혀갖고 타겟, 그러니까 핀셋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좋은 말이 있죠. 옛날에 이건희 회장님 되게 좋아했던 목계지덕이라는 환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딱 업종이나 종목을 딱 줄여서 타겟으로 가야지 쓸데없이 이 종목 사고 저 종목 사고 막 종목이 엄청 많아지고 이러면 연말까지 희망 고문도 될 뿐 아니라 수익도 잘 안 되는 장이죠. 그러니까 지금 연말까지 쉽지 않은 장인데요. 종목을 좀 줄이세요. 그리고 핵심되는 종목 섹터만 공략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이퍼링 이슈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제는 중앙은행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정부 쪽 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하셨을 걸로 믿습니다. 자, 시간은 아쉽습니다만 다음 주 목요일 날 또 나오십니다. 그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A1 리서치의 조일교 대표이사셨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